예, 벌써 일주일의 이제 중간이 됐습니다. 참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자 환영하고요. 벌써 이제 오늘로서 이제 6번째 이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어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는데 더 많은 도움이 이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창조과학과 신앙 이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생명체뿐만 아니고 이 무생명체까지 다 이제 창조하시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를 창조하시는데 이 종류대로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에 이 종류대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어떤 이 생명체는 그 종이 이미 이제 정해져 있다. 그것은 불변이다. 그렇게 이제 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창조과학적인 내용이 이제 과학적인 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 물론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그 믿음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제가 똑같은 현상을 연구를 한다 해도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대상이고, 이제 거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제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저는 이제 이 가시적인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을 연구하는 그런 화학이란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달려왔는데, 그 오늘은 특별히 이제 화석과 지층에 대해서, 정말 이제 화석 또는 지층은 과연 어떤 것을 증거하는가, 과연 그 진화를 증거하는가, 진화의 순서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지 이제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그 이제 지난 시간 내용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노아의 홍수를 이제 다루면서 그 노아의 홍수를 인정하게 될 때 그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연 현상들, 이제 수많은 뭐 산들과 골짜기, 협곡, 뭐 그런 것들, 바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이제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진노,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이제 지금도 정말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앞으로 물심판은 없겠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불심판으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화석과 지층 이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참 이 화석 뭐 지층 뭐 지질학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제가 이게 대학교에서 저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좀 자세하게 그 배경 지식을 또 설명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못한 점 일단 여러분께 양해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창조과학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이 화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 화석, 지금도 이제 수많은 화석들이 발굴되고 있고, 이제 과거로부터 백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화석이 지금 아주 수많은 이 화석이 이제 발굴되고 있는데, 그 화석 하면은 일단은 그것은 과거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화석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석은 말하기를 나는 죽었다, 이제 그 말밖에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석은 정말 과거에 어떤 생명체가 살았다. 우리가 이제 그 화석, 물론 이제 이 돌에 이제 찍힌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상당히 이제 온전한 그 뼈의 형태로 된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제 과학에서는 이 데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 그죠? 데이터는 객관적인 것이고, 정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대체로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 화석만큼은 아주 유독
이 화석을 해석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비록 이제 화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과연 그런 화석이 어떠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가, 과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러한 그 사건을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간단히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이라고 하면은 다음이요. 과거의 동식물의 유체 또는 유해 및 흔적이 퇴적물 중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거의 퇴적물 중에 있습니다. 물론 퇴적물층이 아닌 석회암층에서도 이 저기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은 거의 모든 화석은 이 퇴적층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퇴적층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쌓여서 된 거죠. 이제 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그 흙이 쌓여서 된 이제 그런 그 이 퇴적층이 지구 거의 전부를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화석이 발견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 화석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석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대진화,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소진화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종이라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있죠. 소진화라는 말보다는 어떤 변이라고 이렇게 종 내에서의 변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대진화는 이걸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바뀌는 경우 저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종 간의 진화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화석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대진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게 화석이죠.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점점 화석들은 진화를 거부하고 대격변에 대한 급격한 메모를 증가하고 이제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제 이게 화석이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하게 됐느냐? 다윈이 1859년에 이 종이 기원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 종이 기원에서 주장한 것이 다윈은 이 점진적인 그런 변이를 주장했습니다. 조금씩 어떤 조그만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이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종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그 이론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원동력은 뭐냐? 그 조그맣게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자연 선택이다. 나중에 이제 신다윈주의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그 돌연변이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윈 이제 이 종이 기원의 그렇게 진화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도 물론 화석이 있었습니다. 화석이 있었지만은 별로 이제 종류도 많지 않았고 또 화석 전문가도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윈이 예상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화석이 더 많이 발굴되면은 이 종이 기원에서 이제 다윈이 주장한 것처럼 어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형태가 또 화석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 중간 화석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다윈 그때도 이제 화석이라면은 이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어떠한 뭐랄까요, 진화를 좀 도와주는 확증하는 그런 이 증거물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당혹해하는 이제 그런 대상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윈이 이제 그래도 별로 이제 염려를 안 했죠. 왜냐하면 화석 개체 수가 별로 많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화석이 발굴되면은 분명히 내 이론이 옳다는 것을 화석이 증명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윈의 추종자들도 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화석 또는 화석이 발견된 데는 그 지층에 대한 이 진화론의 예상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석은 생물의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그죠? 또 무수한 중간 전이 단계 화석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니까 중간 그 전이 단계, 그죠? 그것도 많이 존재하겠죠. 또 이제 간단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화석들이 지층의 아래층에서부터 순서대로 발견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땅이, 그러니까 지층이 이제 이렇게 이제 쌓이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맨 밑에 있는 게 처음 먼저 쌓이고 위로 갈수록 나중에 쌓였다고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것이 오래됐고 위로 갈수록 이제 최근 거이기 때문에
그 맨 밑에 있는 지층을 잘 이제 파가지고 화석을 발견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저등한, 그죠? 이제 굉장히 하등한 그런 생명체의 화석,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 고등한 생명체의 화석이 이제 그렇게 그런 순서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합리적인 예측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층은 현재 생성되는 비율로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퇴적되었을 것임.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노화 형수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지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퇴적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아주 순간적으로 이 지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가 1980년에 미국 그 워싱턴 주에서 이제 터졌던 그 화산 폭발했던 그 세인트 헬렌산이 이제 아주 그 생생한 이 증거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층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퇴적된다. 그리고 밑에는 하등한 이제 생명체 화석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지층의 층과 층 사이에는 장구한 시간 간격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다윈 이후로 이제 이 화석에 대한 연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 후에 어마어마한 그 화석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화석이라고 해서 다 그냥 골고루 이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은 뭐랄까요, 고등한 것은 별로 없고요. 뭐 조개 종류니 뭐니 그런 거 아직 그런 게 있잖아요.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화석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또 이제 인간 화석뿐만 아니고 이제 동물의 화석도 상당히 이제 드물죠. 그래서 이제 이 종류별로 보면은 약 25만 종 이상의 그런 생물 화석들이 이제 발견돼서 이게 이제 박물관에 이제 전시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화석을 아마 여러분 혹시 이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화석은요 굉장히 흔합니다. 암모나이트니 무슨 조개류 같은 것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삼엽청 화석도 무지무지 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아주 쌉니다. 뭐 굉장히 비싼 화석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아주 싼 화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이 생물의 분류 체계에 의하면은, 일곱 분류 체계에 의하면은 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면 동물, 또 이제 현재, 그러니까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화석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동물이 97%, 과로 분류되는 것에는 79.1%가 이제 발견되고, 나머지 발견 안 되는 것은 이제 멸종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몇 가지 의문스러운 화석, 예를 들어서 시조새나 그러니까 유인원, 이런 화석을 제외하고는 진화를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예측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화석을 많이 찾아 발굴했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몇 가지 이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시조새 화석,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새로다가 다 이제 판명이 난 거죠. 또 유인원 화석, 또 유인원 화석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몇 가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죠. 이걸 제외하고는 진화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증거하는 그런 화석은 지금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석학에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중간 단계의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또 무슨 하나의 뭐 원칙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따라서 이제 발견된 화석은 진화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몇 가지 한번 예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가장 낮은 지층에서도 매우 복잡한 구조의 생물체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층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고생대도 맨 밑에가 캄브리아기, 그 위에가 뭐죠? 뭐 저 다 까먹었지만 오르도비스기 뭐 쭉쭉 합니다, 그죠? 또 각 기도 또 여러 가지 무슨 새, 그죠? 홍적새니 무슨 올리고새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진화론자들, 이제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분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지층, 물론 이 캄브리아 고생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고생대 밑에 있는 그건 지층은 아니죠.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캄브리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죠. 이제 거의 이제 그냥 박테리아나 이제 그런 것만 발견이 되는데, 어찌 됐든 이 캄브리아기가 가장 오래됐는데 한 5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근데 동물 분류상 이 문이라고 있어요. 문강, 목과 속종 할 때 이 문, 그러니까 문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동물하면은 동물 계죠, 그죠? 그 밑에 있는 분류상,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저 위에 있는 그 분류상 문에 해당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발견된다. 그래서 이 캄브리아 그 캄브리안 엑스플로전이라고 해서 그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생대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 층에서 아주 수많은 아주 완전히 발달된 형태, 비록 이제 아주 고등한 그런 생명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그 생명체가 중간 단계 없이 아주 다양한 완전한 형태로 아주 수많은 종류들이 예, 발견된다. 그래서 그것을 캄브리안 엑스플로전, 그죠? 캄브리아 뭐 대폭발. 실제로 뭐가 이제 폭발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생명체가 마치 폭발하듯이 한꺼번에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다. 이제 그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전혀 해석을 못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이들은 고도로 정밀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화석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고도로 정밀한 구조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아주 잘 보존된 화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잘 연구해 보면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고도로 정밀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캄브리아기에서는 연치동물, 많은 종류의 벌레나 새우, 개 종류 그러한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주 독립적으로 이게 서로 유사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석 중에는 위, 소장 등의 소화기관뿐만 아니고 눈, 감각기관, 신경조직, 아가미 뭐 이런 것들, 혈관조직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화석화가 이제 된 상태로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를 그냥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 삼엽충 화석, 이게 또 무지무지 흔합니다. 이제 굉장히 싸요. 이 삼엽충 화석도. 저도 어디 가다가 하나 샀는데 지금 집에 화석 싸서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삼엽충이라고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요즘은 이제 삼엽충이 없죠, 그죠? 이제 과거에 이제 이게 멸종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무대기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요게 이제 눈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잘 이제 보존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이게 눈이 정말 아주 고도로, 물론 이제 하등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 눈만큼이 그 정도야 안 돼도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도로 정밀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밝혀낸 거죠. 뭐 여기에 관한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화석은 이제 진화를 부정하는데 왜 그러느냐? 발달된 생명체들이 갑자기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려도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캄브리아기거든요. 여기요. 이게 이제 고생대 지층입니다. 이게 쭉. 근데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캄브리아에 있는 여기 이제 다양하게 그죠? 이렇게 뭐 그런 화석들, 심지어 뭐 어리 화석까지도 발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995년에 타임지에 표지로 이렇게 났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이게 언제죠? 95년이니까 제가 그때 이제 타임지 봤더니 요게 이제 저 나타난 걸 봤는데 이제 표지 제목이 Evolution's Big Bang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여기에 대한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아주 이 기사가 아주 잔뜩 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캄브리아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수많은 아주 이 동물적인 그 생명체의 그 원인을 진화론으로서는 설명을 못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제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타임지 기사가 이제 실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류의 출현, 어류는 척추동물 일종인데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어류는 말이죠. 이게 진화론에 의하면은 사실은 저 위에 어디죠? 이 대본기인가요? 여기 요쯤 아니면 그 위에서 이제 발견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950년대는 이게 이제 지층 연대가 4억 2천만 년 됐다고 하는 실루리아기, 그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고생대에 해당되는 지층인데요. 여기 발견됐다가 90년대는 이게 좀 더 내려갑니다. 오르비스기, 99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가 됐다면은 이렇게 캄브리아기에서는 오류가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뭔지 지금은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서 아주 이제 잘 모르는 엉망인 그런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게 이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부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전 그림이 이거요. 여러분 여기 제가 나눠드린 거하고 어쨌든 이제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료를 추가했는데요. 이 보면은 예를 들어 중생대 쥐락이 그 말기 이게 이제 중생대 하면은 6천만 년에서 한 2억 년까지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이제 지층을 말하는데 여기도 이제 세 개로 나누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쥐락이가 있는데 이게 딱 중간에 있는 게 쥐락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잠자리 화석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이때 물론 굉장히 큰 요게 이제 길이가 어떤 큰 거는 한 뭐 거의 1m 가까이 90cm 되는 그런 잠자리 화석이 누가 봐도 잠자리 화석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잠자리 화석이 이렇게 여러 개가 발견이 되는데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이 3억 년 전에 펜실베니아 이게 이제 고생되죠. 이때도 또 잠자리 화석이 발견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했다고는 진화론자들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게 어느 한 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점점 다른 게 생겨났다, 진화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다음이요. 또 이제 뭐 이런 걸로 제가 몇 개 그냥 뭐 이런 자료가 이제 굉장히 많긴 한데 그냥 몇 개만 일단 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투구개라는 게 있어요. 투구개. 개 종류 약간 이게 투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투구기가 여기 석회암층에서 약 1억 5천만이 됐다는 쥐락의 지층 여기서 이제 또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더 밑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고생대층에서도 이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 생존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뭐 도롱뇽 화석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수억 년 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그때의 화석이나 지금 도롱뇽이나 아주 거의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 화석이고 지금 이제 도롱뇽 지금 사진인데 뭐 전혀 틀린 점이 없죠. 그죠? 다음이요. 딱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상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상어 이거는 이제 물고기로서 이제 그래도 이제 뭐랄까 다른 거보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갖는 건데 그 상어 이게 화석이잖아요, 그죠? 그 요즘 상어랑 이게 이빨 구조하기에 아주 이제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4억 900만 년 전에 완전한 상어가 이제 나타났다, 그죠? 뭘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지층이 순서에 상관없이 물론 상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화석이 많이 나오는 지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지층에서도 다 발견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 이제 이 동물뿐만 아니고 이 식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사리 화석인데 이게 양치류가 이게 3억 년 이상 동안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화석학자들이 이제 아주 과거에 오래전에 살았을 것이라고 그 생각되는 이제 그런 그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 현재도 이제 그것이 똑같은 게 존재하면은 현재 그 생명체를 살아있는 화석이다, living fossil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화석화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무슨 어떤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냥 궁색하게 이제 지어낸 그런 용어일 뿐이죠, 그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대 동식물의 모습이 현재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맞는 얘기죠. 그죠? 수많은 살아있는 화석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전갈 있죠, 전갈. 뭐 3억 년 전에 뭐 이렇게 살았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은 화석이 발견되고 있고 또 악어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화석이고 물론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만은 또 이제 은행잎도 이건 화석이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그 살아있는 화석들이 이제 무지무지 이제 많이 이제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증거가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만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 그 형태, 즉 그 전이 형태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또 이 화석 학계에서는 하나의 법칙이 이제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세포에서 오늘날 같이 다양한 동식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잃어버린 고리.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어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갈 때
이게 이제 중간에 어떤 고리가 끼워져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고리, 그 링크가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이제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화석 간의 그런 간격이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환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가는 중간 단계도 화석이 전혀 없고,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지나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화석학적 증거도 전혀 없고, 어류에서 양서류 이것도 없고 다 없어요.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우추, 또 파충류에서 포유류 이런 단계의 그런 중간 화석이 전혀 없다 그죠. 대신에 몇 가지 그죠, 시조새나 아니면 이제 유인원 화석, 이제 그 정도 몇 가지, 그것도 이제 상당히 아주 의심스러운 그런 화석이죠. 아주 허점이 무지무지 많은 그런 화석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기 어디죠? 어떤 저 외국 교과서, 생물 교과서, 뭐 요 밀러와 러반이라는 사람이 쓴 생물 교과서에 뭐 이렇게 이제 물음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해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 의문이 된다 이제 그죠. 그죠? 그러면은 중간 단계 화석은 다 어디 있을까? 답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죠? 다음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구체적인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류에서 이제 양서류로 진화했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고기 화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물고기냐면은 이게 이름이 실라켄스라고 이런 아주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이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물고기 모양으로 됐는데 이게 지느러미가 이게 보통 물고기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밑에 여기 꼬리 부분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앞부분에 이게 지느러미가 마치 다리 두 개씩 이렇게 양쪽으로 놨거든요. 또 위에도 이제 지느러미가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잘 됐네요. 그죠? 이게 이제 앞부분 요 부분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게 이제 양서류의 그런 앞 다리가 됐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라켄스 요 화석을 보고서, 왜냐면 보통 물고기 화석하고는 좀 틀렸잖아요, 모양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류의 장설이 그런 이행 단계에서의 하나의 살았던 그 물고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1억 5천만 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언제냐면 1991년에 이때 아니고 1930년대도 또 실라켄스라는 요 물고기가 실제로 잡힌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그죠? 91년에 모잠비크에서 잡힌 것은 아주 거대한, 그리고 되게 이제 큽니다. 이 실라켄스가 잡힌 것들 보면은. 그죠? 이제 이것이 이제 마치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멸종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잡혔거든요, 현대에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부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다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예상을 했냐면은 이 양서류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의 어떠한 힌트를 얻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갖고 이제 해부를 해보고, 또 요 물고기 비늘이나 요 겉에 연한 부분 그런 조직들을 다 검사해봤는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은 아주 실망스러웠던 거죠. 아주 전혀 양서류로 이제 진화 이 단계라는 그런 증거를 하나도 발견을 이제 못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실라켄스가 아주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 진화의 증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 것을 이게 증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또는 대학 교과서에도 요게 나옵니다. 진화에 보면은 요 말의 진화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요. 왜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진화의 그 중간중간 단계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요 말 같은 이런 동물의 그런 화석이 이게 이제 그래도 상당히 그 데이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의 진화가 아주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여기에 실린 것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오른쪽에 이것이 이제 현대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에쿠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쿠스. 아주 등치도 크고 늠름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층에서 이제 이런 화석을 다 발굴해 이제 보니까 물론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이제 발견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화석이 보통 우리가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그 화석을 진열을 많이 해놨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제 자연사 박물관, 미국에 이제 곳곳에 자연사 박물관 많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은 아주 거대한 공룡이 있어요. 어떤 공룡이냐면은 주로
티라노소러스 육식 공룡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거대한 초식 공룡 있잖아요. 뭐 브론토사우루스나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꼬리도 무지무지 길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진열해 놓거든요. 아주 앞에 이제 그런 그 홀에다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야 정말 공룡이 너무너무 멋있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 그럼 과연 그 공룡을 그 공룡 화석이죠. 물론 예? 화석을 다 이제 채취해서 이게 저기 다 이제 뭐 돌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이제 제거하고 그거 하나 이제 전시하는데 하여간 수년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공룡이 온전한 형태로 이게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공룡 화석이 겨우 40%가 넘지 않아요. 어떤 거는 10%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나머지는 그냥 짜 맞추는 겁니다. 그냥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 공룡이 아주 무대기로 그냥 집단 죽은 공룡 그런 무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한 지역에 이 어마어마한 공룡 뼈가 발견이 되는데 아주 다량으로 발견해요. 다량으로. 그죠? 한두 개도 아니고 다량으로. 그러니까 공룡이 이제 무덤이라고 조차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다량의 뼈가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그걸 갖고 사람들이 짜 맞추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다량으로 발견되는데 온전한 형태로 딱딱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 공룡이 이제 저렇게 단체로 저 죽은 것은 분명히 노화성 속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이제 컸는지 알 수 있다. 그죠? 그냥 싹 흑여서 덮인 것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지각 변동, 그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죽어서까지도 그냥 막 저 뼈가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온전한 화석이 전체로 발견되는 경우는 이렇게 등치가 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등치가 작은 것이야 물론 한꺼번에 딱 이제 찍혀서 이제 발견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됐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순서가 막 또 뒤섞여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조그만 걸부터 점점 이제 큰 것들이 이제 요 뼈죠, 이게. 그죠? 이게 뭐냐면 요 다리, 요 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은 말이 진화가 이게 정말로 이제 진화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사람들이 된다고 주장하느냐? 여기 이제 말이 등치가 점점 커졌어요. 그죠? 이제 현대로 올수록 이게 더 커서 요즘 말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발가락 개수도 여러분 저도 말 뭐 그렇게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지만은 요즘 말 발굽이 몇 개죠? 하나죠, 하나. 그죠? 이제 과거에는 여기 보니까 요게 이제 말이 최초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에오히푸스라는 건데요. 요게 이 발굽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이게 앞에 3개하고 뒷다리가 4개인가요? 이렇게 갈라졌고 어금니도 이렇게 작죠, 그죠? 지금 어금니고 이렇게 이걸 쭉쭉 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발가락 개수가 점점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라,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말이 진화된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죠? 한번 다음이요. 그런데 말이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 약간 여기 틀리긴 하는데 일단 가장 초창기에 있던 것이 에오히푸스다, 메조히푸스, 뭐 메키푸스, 뭐 플리오히푸스, 에쿠스, 그죠? 여러분 에쿠스 이게 이제 말이란 뜻이죠, 말, 그죠? 히푸스 하면은 그게 뭐냐면요, 히포, 이 희란 말로 이게 이제 말이란 뜻이죠, 그죠? 히포 할 때. 어쨌든 여기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의 크기 변화는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현재에도 이렇게 큰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조그만 말도 있어요. 어떤 건 50cm밖에 안 되는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종자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크기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말이 작은 데서 점점 등치가 커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에오히푸스와 현존하는 말 에쿠스가 또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거든요. 이 사람 말에 진화론자의 주장에 하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발가락 뼈의 개수가 점점 이 줄어드는 걸로 이제 이들은 진화를 주장하는데 그렇죠. 다른 뼈들도 이제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비뼈의 수는 에오히푸스가 18개, 뭐 15개, 이런 식으로 또
뒤죽박죽이라 이겁니다. 또 허리뼈 수도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발가락 뼈만 갖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이제 꼭 그것만 갖고 따지느냐,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아주 약간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화석들은 변화 순서를 한 지층에서 나온 적이 없고 여기저기서 이제 불규칙하게 불균형 속도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짜 맞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의심해요. 가장 처음에 조상이라고 하는 그 에오히푸스는 굉장히 조그만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아니고 오히려 아프리카 산에서는 무슨 바위너구리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중간 형태는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뭐 화석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겠지만은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역시 진화하면은 이제 이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은 인류죠, 인류. 그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사실은 별 그렇게 뭐 감동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진화의 정점에 있는 지금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이제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진화의 그런 계통도를 사람들이 그리려고 무지 많은 노력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인류의 진화에 관한 그 연구를 많이 했고 사람들이 인류의 그 조상의 뼈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와 저 인간 중간 단계 그러니까 유인원 그 뼈들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년 뭐 아마 10년 넘게 그렇게 뭐 세계 곳곳을 뭐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인류 진화하면은 왜곡의 역사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상에서 그린 거죠. 그죠? 이렇게 원숭이는 앞으로 구부정하게, 그죠? 이게 이제, 직립 보행을 잘 못하죠. 그죠? 두 발로 걷긴 해도 앞팔이 이제 아주 길어가지고서 앞팔에 도움을 받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걷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하기를, 원숭이가 점점 시간이 가서 진화해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직립 보행을 하게 됐구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증거를 찾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증거가 뭐냐면 말이죠. 여기 두개골과 요 치아 있잖아요. 치아. 그죠? 그 사람은 치아 배열이 뭐랄까요? 이게 약간 포물선 모양인데 원숭이는 치아 배열이 말바글구 모양으로 U자 모양으로 됐거든요.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봤습니다. 그 두개골이 용적이나 아니면은 이 두개골의 안면 경사각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대개 이 앞면이 약간 이렇게 굉장히 상당히 기울었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증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한번 왜곡의 역사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바 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명으로는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 무슨 트로푸스 하면 이게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거기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뭐 발견된 거, 뭐 다 그런 것입니다. 그죠? 뭐 진잔트로푸스,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자바 원인이 언제 이게 발견이 됐냐면요. 최초의 직립보행을 했다고 이제 알려졌어요. 당시에.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 이 군인관이었던 유진 듀오보아라는 사람이 1891년에 이 자바섬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다윈이 그런 종이견을 발표하고서 이 진화론이 이제 거의 전 세계로 이제 막 퍼져 나가고 아주 유력한 학설로 이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사람들이 원했던 이런 그 자바 원인, 그 원인이라는 거는 원숭이 원자에다가 이제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런 인간이 그런 그 이전 단계의 그런 뭐 생명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이제 잡았으면서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말이죠. 두개골 덮개 그리고 한 개의 넓적다리뼈 몇 개의 이빨 이것을 1년 간격으로 거기서부터 약 15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러 아주 무진 애를 썼을 텐데요. 근데 발표 당시부터 그 정체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듀보아 자신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긴팔 원숭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저기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저기 위키페디아 같은데 딱 쳐보면은 이게 아직도 최초의 직립보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사진에 요게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요 사진이죠, 그죠? 근데 요게 여러분 아마 저 과거 학교 다닐 때 이런 사진 보지 않았어요? 그죠? 마치 이제 굉장히 이제 의도적으로 사람 같지도 않고 또 원숭이 같지도 않고, 그죠? 이제 그 중간 형태로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런 데이터 몇 개 주고서 화가 여러 명에게 그림을 그려봐라 하면은 그 열이면 열 그린 그림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 상상의 산물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발견되는데 1922년에 미국의 헤럴드 쿡이라는 사람이 이 지질학자인데 이게 유인원 화석으로 이제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건 아주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이제 아주 사기 중에 사기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마 두 번째가 사기일 수가 있는데 그 뭘로 갖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유인원 화석으로 이제 발표했느냐? 네브라스카에서 발견했다 해서 네브라스카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실제는 뭐냐면 단 하나의 이빨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빨이 뭐냐면은 이것도 그나마 사람 이빨도 아니고 후에 멸종된 멧돼지 이빨로 판명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멧돼지 이빨 하나 갖고서 어떤 화가가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 이게 바로 네브라스카인이다. 이게 이제 한때 이제 실렸죠. 근데 더 기막힌 것이 이 가상의 유인원이 1925년 테네시주의 데이튼에서 열린 스콥 트라이얼, 그러니까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는 진화의 증거로 제시됐어요. 제가 요 원숭이 재판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릴 기회를 못 얻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원숭이 재판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윈이 종이견원에서 진화론을 주장한 다음에 그 영국에서 먼저 그걸 제일 이제 잘 받아들였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어디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냐면은 그 유럽이 그것을 이제 진화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 대서양을 건너서 그 미국이 진화론을 영향을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늦었어요. 미국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앙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고, 유럽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신앙 색깔이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었죠. 이제 근본주의에 가까워서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금지한 주가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테네시 주에서도 진화론 교육을 아예 금지했거든요. 그 주 헌법으로. 근데 이제 1년의 그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음모를 짰냐면은 한번 주 헌법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네시 주에 있는, 여러분 테네시 주 하면은 미국에 이제 말하자면 바이블 벨트라 해서 남부에 있는 주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이제 어떤 보수적인 주인데 여기에 이 데이튼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생물 교사였던 그 누구죠? 보조 교사였죠. 이 사람이 이제 스코프, 그죠? 이 스코프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일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학교에서 교실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이 스코프가 이제 생물 교사가 이제 보조교사가 이제 어떻게 학생을 가르칠 기회가 됐는데 그때 아주 노골적으로 진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이제 당장 학교 당국에 접수가 돼가지고서 당장 고소가 됐죠. 헌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때 누가 거기에 이 검사역을 자청했냐면은 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미국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었는데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5번이나 이제 나왔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이제 경선에서 져서 이제 실제 대통령 후보는 못 됐지만은 아주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아주 영향력이 강한 많은 그런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내가 이제 이 검사역을 자청하겠다고 해서 나섰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뭐 거기에 전해 내려오는 일화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디 이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여관에 이제 미리 예약해서 이제 투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객이 이제 방이 없어가지고서 아주 곤란할 때 이제 같이 이제 방을 써도 뭐 저랑 같이 쓰시죠 했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제 그렇게 방을 이제 썼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권하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아침마다 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는 성경을 보는데 어찌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신세를 진 마당에
그걸 마다할 수 없어서 같이 읽었다는 거죠. 그때 거기서 또 이제 복음 증거하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훌륭한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이것을 검사학을 자청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이제 뭐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과학을 어떻게 많이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많이 알았어도. 근데 이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이용 안 되겠다는 거죠. 그 진화론을 아주 막아보려고 아주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검사를 임했는데 이때 이제 그 변호사로다가 누가 또 자청했냐면은 그 클래런스 데로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 검사가 뭐 어떤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그러면은 아마 변호를 하겠다. 그래서 졸지에 이 스코프스 재판 여기에 아주 그 미국에서 거물급 두 사람이 아주 대대적으로 여기서 아주 맞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소도시가 이게 이제 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주 외부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아주 북적거렸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이게 그 원래는 이게 이제 이슈가 이 스코프스라는 사람이 헌법에 어긋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창조주나 이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래런스 데로라는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에게 막 도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뭐 아느냐?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뭐냐? 뭐 그런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논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질문을 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 동정녀 임신이 가능하냐?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막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질질 어떻게 하다 끌려가다 보니까 누구죠?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진화론을 막아보겠다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임했던 이 사람이 굉장히 우습게 됐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벌금형을 이제 받았죠. 100불 벌금을 내라고. 당시에 100불이면 뭐 적지 않은 돈이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났지만은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진화론이 아주 급속히 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그 뭐랄까요 창조론을 아주 이제 뭐랄까 이런 말도 안 된다. 종교지 그게 무슨 과학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인용할 때 이게 씁니다. 근데 이때 그 인류가 또 진화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요게 이제 제시된 겁니다. 이때 네브라스카 인이라는 요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완전히 사기인데 조작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미국이 이제 급속도로 뭐 진화론이 막 퍼진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 언제죠? 아주 유명한 또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간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죠? 그때 이제 역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화 교육을 못 시키게 그렇게 이제 결론 났죠. 어느 주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뭐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다시 이제 검토하고 개편하잖아요. 그때 주 교육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느냐. 예를 들어서 창조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면은 바뀌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예 진화론이 아예 금지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안 되겠다. 그럼 다음에 또 이제 이제 반대 성향,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주 교육위원회를 딱 이제 다수를 차지하면 또 바뀌는 거죠. 아니면 약간 타협적인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양쪽 다 이제 가르치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보면 아직 멀었죠, 아직.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고1 이제 가영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과학교과서 봤는데 이 과학교과서 융합과학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1 학생들은 과학교과서를 전부 다 똑같은 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우주의 진화 제1단원, 제3단원에 생물의 진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전체 책임졌나 보니까 제 7년 선배 서강대 어떤 교수님이 또 전체 이제 책임을 지고 또 이제 지필진을 보니까 제 후배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한때 교과서를 개정해 보려고 창조과학회에서 새 교과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걸 갖다 이제 당시 문교부죠. 그래서 1980년이니까 그때 이제 제출했는데 거기 1차는 통과했는데 2차에서 누가 이거를 제동을 걸어가지고서 이게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교과부에서는 아예 창조란 창자도 못 넣게 아예 그렇게 아주 원천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네브라스카인이 이렇게 조작된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됐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네안데르탈, 이건 독일에서 발견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1800년대 말에 이제 독일 düsseldorf 지방에서 요 네안더라는 이런 계곡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생 인류 화석이라고 하면은 보통 크로마뇽인을 얘기하죠. 그죠? 프랑스에서 발견된 크로마뇽인. 근데 이것은 그거보다 바로 전 단계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근데 두개골 몸이 뼈가 온전히 남아 있는데 이제 등이 굽은 상태로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뼈를 조사해 봤더니 비타민 D 결핍으로 이제 인해서 이 구루병이 생겼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요 네안데르탈인은 유인원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진화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죠. 근데 이제 정말 이 화석 학계의 아주 대대적인 사기 사건이 하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필트다운이라고, 필트다운이라는 게 이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소도시. 이게 영국에 있는 조그만 동네 이름입니다. 필트다운. 근데 이제 1912년에 영국의 의사이자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였던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필트다운 근처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필트다운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영국이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그 자바 원인, 그죠? 듀보아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이 이 자바 원인을 이제 발표해서 이게 바로 최초의 직립 보행인이다. 그죠? 이미 그걸 발표가 됐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네안데르탈인이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크로마뇽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크로마뇽인이 뭐 그림 벽화 같은 거 뭐 제 책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또 프랑스에서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진화론의 종주기라고 하는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초조했다 그러죠. 그때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발견되지 않는가? 더 오래된 무슨 뭐가 이제 유인원이 발견돼야지 정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드디어 1912년에 이렇게 뭐 아마추어든 뭐 전문가든 뭐 상관없이 하여간 이런 도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발견한 거죠. 턱뼈와 두개골 일부를 발견해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해석했냐면은, 이 턱뼈는 원숭이 턱뼈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빨 치아 배열이 이렇게 이제 사람은 약간 포물선인데 원숭이는 U자 모양 말발굽 형태가 되잖아요. 뭐 그런데 두개골은 사람 거가 비슷하고, 그죠? 턱뼈는 원숭이 비슷하니까 이거야말로 진화의 그 단계 유인원인 화석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이것이 1912년에 이렇게 이게 발표가 되고서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겠죠. 영국 사람들이 하고서 이게 이제 그 필트다운에 여기 뭐 그림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그 기념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비석. 예? 돌로 비석까지 이제 세웠죠. 그랬는데 이게 발표되고서 그 당시 이제 전문가들은 이거를 의아해했어요. 이제 보통 보면 화석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본다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게 정말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표하니까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거죠. 그죠? 원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 어떤 불이라는 그런 화석학자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 턱뼈는 이게 분명히 오랑우탄 턱뼈다. 그리고 두개골 의심이 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알려진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을. 원숭이 턱뼈를 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이빨과 뼈를 연장으로 다듬고, 그죠? 아주 화학 처리를 하고, 두개골을 아주 화학 처리하고 같이 잡힌 거죠. 그죠? 사람 두개골 갖다가. 그래서 이게 결국은 1953년에 완전한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의 아주 지금까지 과학계의 아주 대대적인 사기 사건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아주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 이제 진화론자들은 기분이 괜히 나쁘겠죠.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조작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학문세계에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또 말 돌려댑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조작 사건이 아주 요 동네는 말이죠.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비근한 예로 그 공룡 화석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사실은요. 온전한 공룡 화석은요, 진짜 드물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 정도 발견되면은 아주 상당히 많이 발견된 건데, 희한하게도 중국 어느 지역에 가면은 온전한 공룡 화석이 아주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다 조작이에요, 다 조작. 다 갖다 붙이고. 그죠? 예전에는 그 비싼 값을 사는데 요즘은 아마 거의 안 살 거예요. 약간 뭐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게 돈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하나 하면 몇십만 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그쪽에는 워낙 조작도 많고, 해석도 아주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화석은 지층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지질 시대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 진화적인 과정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지층은 밑에 있고 최근에 형성된 지층은 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층을 12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이게 고생대, 여기는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각각의 여기 무슨 기기 있잖아요. 이것도 다 또 굉장히 또 잘게 나눠요. 무슨 세 해가지고서 각 세도 또 잘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서 각 지층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그 표준 화석, 시준 화석이라고 하고 표준 화석 이것을 이제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삼엽충이 발견되는 것은 어디냐? 고생대 캄브리아기다. 그럼 삼엽충은 너는 이 캄브리아기 시준 화석이다, 표준 화석이다. 이거는 연대는 이미 방사성 동위원수법이 개발되기 전에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서 연대도 다 정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지층이 뭐냐? 연대가 얼마 되느냐? 파봤더니 삼엽충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발견됐으니까 한 5억 년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지층은 어느 화석에 발견에 따라서 연대가 결정된다. 또는 화석은 어느 지층에서 나누에 따라서 연대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이제 순환 논법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이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층은 어느 시대 지층이다. 그죠? 어느 시대 지층이기 때문에 이 화석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는 이 순환 논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선택도 그러죠. 자연계에 적합한 것만이 살아납니다. 살아남는 것이 적합한 거다. 이게 뺑뺑 도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이게 다 허구입니다. 허구, 사실은. 왜냐면은 삼엽충 여기만 발견되냐? 아니에요. 여기도 발견되고, 예를 들어서 어류가 뭐 여기 보면은 무슨 뭐 대본기에서 발견되느냐? 아니죠. 여기 밑에 캄브리아기에서도 발견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라는 것이죠. 그죠? 다음이요. 그러니까 지질 시대에 맞지 않는 연대에서 화석이 막 많이 발견돼요. 이것도 적게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화 정제의 발견이 예상되는 지층보다 훨씬 아래의 지층에서 발견되곤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룡이 살았던 지층에서 말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거나 뭐 그런 거죠. 육지동물, 조류, 그죠? 또는 바다 동물의 화석이 같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석탄 덩어리 속에서 석탄 형성 후 1억 년 후에 나타났다는 현화 식물, 그죠? 식물은 이제 석탄기 이후에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거죠. 이런 식물이 또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처방하냐면은 대부분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 그렇다고 그래요. 또 화석이 딱딱한 바위층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미끄러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억지에 가깝죠.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질 주상도예요. 지질 주상도인데 컬럼입니다. 컬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오고 각각 전부 다 합해서 12개의 어떤 기로 나누는데 이것은 이미 19세기의 지질학자들에서 정해진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모든 지층이 다 이렇게 다 이런 걸 골고루 갖고 있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냥 생물의 진화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거든요. 짜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12개의 지층을 수직으로 신생대 제4기까지 쿼터너리 요까지 12개의 지층을 수직으로 배열해 놓은 것인데 이 지질 주상도를 만족시키는 지층은 전 세계에 전혀 없습니다. 지층이 보고라고 하는 이 그랜드 캐년조차도 5개의 지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대 캄브리아기, 데본기, 미시시피, 펜실베니아, 페름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는 빠져 있어요. 중생대, 신생대 지층은 아예 없고 그런 형편이죠. 다 이곳저곳 다 맞춘 겁니다. 다 맞춘 거예요. 다음이요. 즉 빠져버린 지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 요 배경 화면인데 이게 그죠?
이런 그랜드 캐년 깊이가 어떤 거는 1마일이나 되는 이런 그랜드 캐년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지질 주상들 순서가 바뀐 경우도 아주 많고요. 화석들도 아주 뒤섞여 있고, 그죠? 지구 지층의 80내 85%는 연속적으로 맞는 3개 정도의 지층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슬 갭뿐만 아니고 스트라타 갭, 그러니까 지층 갭도 존재하는 형편이죠. 그죠? 또 이제 퇴적층 넓이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퇴적 물질의 성분은 매우 균일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현 지표의 75%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퇴적암으로 덮여 있는데 퇴적층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을 유지한 채 발견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그랜드 캐니언 어마어마한 그런 범위에 걸쳐서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딱 이게 아주 그냥 시루떡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것이 거의 균일한 물질로 구성됐다는 거죠. 이런 퇴적층을 다 조사해 보면은. 근데 현재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이 이제 막 이렇게 특히 홍수날 때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퇴적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한정된 지역에 따라서 길게 형성이 되지 이것처럼 지금 발견되는 이런 아주 광범위하게 형성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과정은 과거에 형성된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퇴적층은 지구적인 대홍수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다음요. 또 하나 문제가 퇴적층의 경계면이 보시면 이게 다시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이게 아주 경계면 대부분 아주 굉장히 매끈합니다. 이게 이제 습곡이 돼서 이게 휘어지거나 아니면은 단층이 돼서 이게 딱 엇갈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아주 매끈해요. 경계면마다. 그죠? 계속 퇴적이 돼서 이게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층 형성했다 해보세요. 오랜 세월에 걸치면 이게 침식이 왜 안 되겠어요? 그죠? 비바람 맞고 뭐 홍수나기도 하고 침식이 돼서 이 위에 지층이 쌓이면은 요 단면이 말이죠. 이것처럼 아주 매끈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울퉁불퉁 들쑥날쑥 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매끈한 그런 이제 지층이 발견되는 거 봐서 그죠? 이것은 이제 과거에 대객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이요. 또 이제 수백 미터의 석회암층이 존재하고 또 석탄층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두께의 석탄층도 과거 대객변이 있었음을 이제 가리키죠. 근데 석회암층이 이렇게 석회암층이 많이 이제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게 석회암 동굴 이렇게죠. 아주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왜냐하면 석회암이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녹습니다. 아주 서서히 녹아서 위에서는 종유석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이 석순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환상적인 동굴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때 이 석회암층이 존재할 때는 사실 이때는 여기서 이제 거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명체가 이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멸절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또 이제 석탄층이 있거든요. 이 석탄층은 뭡니까? 이거는 이 나무들이 이 탄화가 되는 거죠. 그죠? 나무들이 거대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이 석탄이 됩니다. 석탄. 우리나라도 석탄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탄층이 형성되려면은 수백 미터가 넘도록 부패되지 않은 나무들이 차곡차곡 수백만 년 동안 쌓여야 되거든요. 지금 지적적인 그런 관점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어떤 퇴적층이 쭉 덮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흙은 쌓이지 않아야 되죠. 그죠? 나무만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나무만 이렇게 꼭꼭꼭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노아 형수에서 봤듯이 한번 화산같이 폭발하면 주변에 있는 아주 숲들을 아주 싸그리 그냥 아주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어느 한 곳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서 석탄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흙이 많이 섞이면은 이것은 석탄은 아주 질이 나쁜 석탄.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용하기에 어려운 석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어떤 석탄은 그냥 순수하게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가 탄화돼 가지고서 좀 캐다가 불 붙여서 잘 타는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지금의 지적적인 과정으로는 이런 석탄층 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두께로 세계 곳곳에 다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다음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습곡이라고 하죠. 습곡. 이게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지층은 확실히 맞는데 이게 막 휘어졌어요. 이게요. 이런 습곡 현상이 전 세계에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도 이런 습곡 이게 바로 히말라야 산 같은데 이거는 저기 캐나다 어디 산 저 사진인데 아주 희한하잖아요. 이게 습곡이 되는 거. 세계 도처에서 이게 발견됩니다. 습곡이 되고 또 이제 산이 생겼다는 것은 융기가 됐다는 뜻이죠. 그죠?
또 하나는 히말라야나 알프스, 또 아라рат산, 터키에 있는 아라рат산 등은 한때 물에 잠겨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위에서 여러 조개 같은 화석이 발견돼요. 히말라야산 꼭대기에서도 조개의 화석이 발견되고, 또 알프스산 꼭대기에서 나오는 암모나이트, 그죠? 이런 거 다 예전에 과거에 물에 바다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과거에는 이게 물에 잠겨 있다가 이게 융기된 거죠, 그죠? 이런 걸 보건데 또 아라рат산에서는 소금 덩어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건데 과거에 대격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습곡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지질학적인 과정에 의하면은 습곡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층이 형성됐다고 가정하고, 그럼 지층이 일단 형성이 돼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은 지층이 무지무지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게 습곡이 되려면은 이것처럼 말이죠.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싹 안으로 이렇게 모았을 때 부드러워가지고서 이렇게 휘어져야지 습곡이 되는데,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형성된 지층이 이미 딱딱할 때로 굳었는데, 이게 어떠한 그런 무슨 그 지질 작용에서 안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진다고 해서 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습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습곡이 있었다는 것은 지층이라는 형성이, 이게 각각의 지층이 오랜 시간에 수천만 년, 수억 년 걸려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아주 급속도로 생성이 돼서 부드러운 상태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단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한쪽에서 이렇게 딱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서로 이게 이제 아직 부드러운 상태고, 이게 서로 이게 결합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단층이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습곡이 아니고 이렇게 도움 형태로 이렇게 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지층이 아주 이제 급속도로 형성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히말라야 곳곳에도 이렇게 바다 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암모나이트 같은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또 뭐죠? 이거는 뭐 조개 종류인데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떠냐? 화석이나 지층이나 이건 땅에서 일어난 현상이 땅에 기록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땅에게 물어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요? 땅에게 물어보아라. 욥기에 있어요, 욥기에. 욥기 12장 8절에 보시면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이제 세 친구랑 서로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 소발이라는 그런 그 친구의 이제 대답에서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1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비록 이제 땅에 말은 없지만은 땅을 잘 연구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그죠? 태초 하나님이 땅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땅이 이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수고를 해야 이제 소산을 먹고, 그때 이제 더 이제 인간이 아주 타락했을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땅을 물로 이제 심판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이 땅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신지를 만들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죠? 과거와는 같지 않은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사실은 이제 뭐 제 전공 분야도 아닌 그런 뭐 지층과 뭐 화석에 대해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정직한 눈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땅을 보면은 뭐 땅뿐이겠어요? 뭐 사람을 봐도 그렇고 만물을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증거한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죠?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고 뭐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제 땅에 기록된 참 이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과거에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만물이 참 인간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참 영향을 받고 다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손길이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정말로 이제 아주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데, 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정말 그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그 창조주되심과 또한 심판주되심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언젠가 새롭게 하실 것을 참 저희가 소망으로 받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참 신뢰하게 하시고 참 주님이 참 위대하심과 참 주님의 참 높고 크심을 참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